컨셉이 약간 다른 건데요. 허리 통증과 엉치 통증의 분류가 하나의 컨셉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허리 엉치의 재생 치료의 방법이 하나의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허리 통증과 엉치 통증을 보는 여러 가지 관점도 있습니다. 저희같이 정형외과 서전, 특히 수술을 하는 사람들의 관점이 있고요. 아까 계속 나왔지만 프로로세라피, 그 다음에 운동치료, ESWT, 도치료 그렇게 또 하시는 분들의 관점이 좀 달라요.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모든 게 못으로 보입니다. 수술을 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환자가 수술해야 될 환자 같고, 프로로세라피를 잘하시는 분은 모든 환자가 프로로세라피 해야 될 거고, 특히 우리 또 충격파 많이 하시는 분은 모든 환자가 충격파를 해야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하나에 몰두하게 되면 전체를 못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정형외과적인 관점에서 허리 통증과 엉치 통증은 일단은 불안정성이나 골절, 그리고 저희가 많이 보는 디스크, 척추협착에 의한 신경 압박을 일단 기본 개념으로 저희는 깔고 있죠. 그래서 이번 제 발표의 목적은 여러 관점, 내 것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여러 관점을 이해하고 또 근육학적 관점, 프로로세라피스트의 그 관점을 가능한 한 흡수하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 마음을 머리를 개방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고 그러면 치료할 수 있는 영역이 넓혀집니다. 그리고 서로에게서 배우는 기회를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정형외과적인 관점에서 제가 백페인과 버터페인을 말하는데요. 보통 허리 아픕니다 그러면은 사실 자세히 보지 않죠. 그 외래에서. 그런데 허리가 꽤 많습니다. 어퍼 허리, 미들백, 로백. 그래서 저희는 또 로백을 다루죠. 미들백은 TL 정전 쪽이고요. 어퍼백은 이제 스카플라 쪽으로 이제 숄더하고 관련된 C스파인과 관련되어 있는 쪽을 어퍼백으로 보시면 되고요. 로백은 보통 L3, 4, 5 이하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첫 번째 개념의 서브 포커스는 어떻게 우리가 버터페인과 로백페인을 분류하게 되면은 사실 환자들이 외래 와서 MRI처럼 거의 안 찍어요. 주사만 놔주세요. 한 방 놔주세요. 소문 들으니까 여기 와서 주사 맞고 잘 나왔다고 해서 소문 들고 그러면 한 방 놔야 되죠. 어디 놔야 될지. L4, 5에 놔야 될지, L5 포럼에 놔야 될지, L5에서 놔야 때 활용하게 해서 쓰고요. 저는 이제 수술하기 때문에 수술 전에 이 양반이 이러이러한 통증을 호소했는데 수술 후에 이러이러한 통증이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 판정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자세히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컨시더레이션은 백페인과 버터페인의 패턴이 있는지. 무릎 환자는 패턴이 있습니다. 무릎 메디알 쪽으로 아파하면 MC 메디알 멘스컬 테어가 있든지, 라테랄 쪽이 아프면 라테랄 멘스컬 테어, 풀플래시에서 아프면 후츠 테어, 멘스컬 후츠 테어가 제일 많죠. 이렇게 이런 아나토미별로 이게 패턴이 있는데, 그럼 백페인과 버터페인도 이런 패턴이 있는지. 그러면 페인 패턴이 있다면은 이게 스페시픽 MRI 파인딩하고 일치를 하는지, 아니면 이 스페시픽 MRI 파인딩 우리가 보고 이 환자는 버터에 어디에 통증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리션 턴을 제가 그냥 제 개인적으로 만든 건데 아직 논문 발표는 안 했는데 언젠가 되면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로백 페인, 특히 로백의 패턴은 디퓨즈 센트럴 로백 페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L3, 4, 5까지 연결하고 밑에 있는 버터기 중앙까지 해서 디퓨즈하게 뻣뻣해요, 뻑적지근해요 하고 환자들이 오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일어나지 못하겠어요. 구리면 아까 그런 분들이 있고요. 프랭크 페인도 가끔 호소하는데 요거는 사실 MRI 타격이 특별하게 콜리레이션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밴드라이크처럼 허리띠 찬 것처럼 일리아 크레스트 위쪽으로 밴드처럼 아파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모션을 또 잘 물어봐야 돼요. 피기 힘든지 암소속이 불편한지 몸 뒤척일 때 아프다. 몸 뒤척일 때 아프다고 오시는 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 골절이에요. 거의 골절. 거의 스파인 프레셔가 있기 때문에 또 엑스레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MRI 지금 거의 골절로 나옵니다. 필 때는 아프고 구급이 괜찮다. 필 때는 아프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환자 오는 지금 한 5, 6개월 정도 지금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 MRI 파인딩 있는 사람, 수술을 한 사람, 아니면 블락을 해서 결과가 좋은 사람들을 비교해 보니까 디퓨즈 센트럴 백페인은 여기 이제 일일이 환자 한 명입니다. L4-5 스테노시스고 있고 L4-5에서는 HNP, L4-5에 여러 다양합니다. 스폰딜로이시스, 스폰딜리스테이스, 프라이머스테이스도 다 디퓨즈 로백 페인이 옵니다. 그 다음에 밴드라이크 백페인은 일리아크레스트를 지나서 아픈 건데 L4-5 스테노시스가 가장 많았고 제 관찰 기록에는
그 다음에 엘보 프랙처. 이분이 몸을 트니까 아까 그래서 아 이분 골절 됐구나 딱 찍어보니까 골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포라미날 스테노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쪽은 주로 스테노시스라든지 프랙처라든지 버터페인은 조금 좀 복잡합니다. 버터페인은 양상도 많고 환자가 컴플레인하는 방법이 많다는데 여러 가지 패턴으로 제가 일단 써놨는데요. 일단은 디퓨즈, 그러니까 한쪽 엉치가 다 아파요. 한쪽 엉치가 뭔가 바늘로 쑤시는 것 같아요. 터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제일 많은 게 L4-5 스테노시스도 있었고요. 의외로 L5 포라미널 스테노시스. 그러니까 이쪽에 버터페인은 L5 갱글리온 쪽이 눌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 루틴하게 있었고요. IC 원투페인은 게 제가 지원한 건데요. 일리아 크레스트의 메디얼 쪽에 1, 2, 3, 4로 나눠가지고 메디얼 쪽이 1, 2쪽에 있는 통증을 호소하는 분은 뭐 아눌라테어, HMT 파이스, 스테노시스, 이것도 L5 포라미널 스테노시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리아 크레스트 3, 4 페인, 바깥쪽으로 아파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스테노시스.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크게 뭐 여기가 L5 포라미널, L5 루트도 좀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뭐가 원인이라고는 말을 못해요. 어퍼 사크롬 페인.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디퓨즈 로겐코인보다는 세크롬의 어퍼 쪽에 일리아 크레스트 사이에 삼각형 추가인들을 많이 아파하시는 분들은요. 이러면은 뭐 타이슨다 티어도 있고 HMP도 있고 3, 4 HMP도 있었고요. 보스 버터 라테랄 페인 쪽은 좀 인스턴트도 있고 스테도 특별한 파인딩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버터 사이 라테랄 페인, 항상 보면은 L5 갱글리온이 좀 의식이 많이 돼요. L4-5 스테노시스하고. 버터 인테리어 페인도 L4-5 스테노시스. 그래서 일단 이거 케이스입니다. 어제 아침에 하는데 센트럴 디퓨즈 백페인 허리도 아프고 우측이 아프다 보니까 이게 디스크가 푹 튀어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들이 와서 허리 아파요 그러면 일단 L4-5를 블락을 해요. 그럼 이제 좋아지면 그걸로 이제 끝이고, 만약에 안 좋아진다 그러면은 다른 레벨, 특히 이제 북쪽 사이드에 L5 강글리오죠. L5 포라미널 쪽으로 블록을 해야 됩니다. 밴드라이트 통증, 이분은 옛날에 수술했는데 한번 수술하고 다시 좀 리커버했어요. 그래서 밴드라이트처럼 아파 하셔가지고 보니까 엑스레이상이 인스턴트 심하지 않은데 이렇게 로컬하게 리커가 돼서 이분 다시 퓨전을 했습니다. 퓨전하고 나니까 많이 좋아졌고요. 이분이 제일 심했던 케이스인데 양쪽 엉치가 아파요. 뭐 다리 펴고 걷기 힘들고 오래 걸을 수 없어요. 68세 남자가 되셨고요. 그래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3, 4 스테노시스 심하고 이것만 갖고도 증상이 없을 것 같고 4, 5도 심하고 5에서는 센트럴은 심하지 않은데 이 루트 쪽 L5 포라미널 쪽이 상당히 눌려 있어서 이분은 밑에는 퓨전하고 위에는 디컴프레션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많이 결과가 좋아졌고요. 뭐 오래 걸을 수 있고 바로 피고 올 수 있고 좋아졌다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스테노시스와 L5 강글론이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제가 강조했던 거의 리미테이션은 파세 조인트와 SI 조인트 오리진을 아예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재 와서는 사실 파세 오리진, SI 조인트 통증을 많이 이제 배워가지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저는 크게 그게 많이 사용이 관계이 있을까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한 페인 패턴에 여러 가지 MRI 패솔로지가 관찰됐고 한 가지 MRI 파인딩도 여러 가지 페인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노이즈 사인이 상당히 섞여 있어가지고 상당히 해석이 힘들지만 저희 결론은 백페인과 버터페인의 환자가 호소하는 그 패턴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아프다, 이런 식으로 아프다 이렇게 패턴이 있는데 그 페인 패턴이 특별한 MRI 파인딩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요. 특별한 MRI 파인딩이 페인 패턴과 관련이 있지 않은데 메인이 L4-5 스테노시스하고 L5 포라미널 갱글리온 스테노시스가 있을 때 아마 거기가 주로 메인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제 개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폴로 세라피인데요. 폴로 세라피의 역사를 알면 좀 이해하기 편합니다. 이분이 1925년도인가 그 버디라는 사실 얼 H 저도 잘 발음 못하는데 일반외과 의사였어요. 일반외과 의사가 수술하다가 수술방 들어가서 무대에 치여가지고 엄지손가락을 다쳤습니다. 그래서 인스턴트가 생긴 것 같아요. IP 조인트. 그래서 그때 당시 정형 의사가 해줄 게 없다. 그대로 살아라. 넌 수술 못할 거다. 그때 이분이 언젠가 가서 그 허니아를 옛날 수술 때 상당히 경우가 안 좋았기 때문에 허니아를 스크래로 세라피하는 그런 세미나가 있었어요. 거기서 허니아를 이걸로 막을 수 있으면 내 손가락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나를 실험동물 삼아서 내가 그래서 자기가 프로로 세라피를 자기 손가락, 엄지손가락 인스턴트 딱 했는데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다음부터 조인트하고 그 리가멘트에 그 적용을 했고 헥켓이라고 저희가 이제 나오면은 항상 두 가지 책을 공부하게 됩니다. 헥켓의 그 프롤로세라피 개념하고 그다음에 그 TPI 그 책을 많이 공부하게 되는데 이분은 이제 이분도 이제 트라우마 서전이었는데 수술하다 보니까 여기 앞에 허니아에 수술했던 분이 위에 있으면 잘 스크랩을 되는데 좀 깊이 들어간 분들이 있어요. 깊이 들어갔으면 거기에 펠빅 본하고 리가멘트가 상당히 하이퍼트롭 돼가지고 여기에 백페인과 SI 조인트 페인에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거기 적응해서 상당히 효과를 받고 이분의 논문에 그냥 유명한 논문입니다. 이렇게 자극을 주니까 이렇게 아프더라. SI 조인트에 리가멘트에 자극을 주니까 리퍼트 페인 생기면서 여기를 강화시키면은 이런 방사통이 없어지지 않겠다 해서 그때부터 프롤로세라피 유행했습니다. 프롤로세라피의 개념은 이렇게 주사를 놔서 캡슐이나 리가멘트를 타이트닝해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거 됐습니다. 그래서 프롤로세라피 최근에 나왔던 이제 프로스펙트 테스트인데요. 프로리포레이션하고 아네스테틱 줬는데 두 개 나눠서 했는데 엑설런트 그룹이 프롤로세라피가 훨씬 많았고 퀘스천에도 환자들이 좋았다고 그렇고 크로스 테스트라고 프롤로세라피 한 사람한테 마취약을 주고 마취약 하는데 프롤로세라피 주니까 프롤로세라피는 별 효과가 변화가 없었는데 마취약을 처음에 줬던 사람은 프롤로세라피니까 좋아졌다 라는 보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프롤로세라피를 디스크 자체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은데 약 43.4% 정도 인프루먼트가 돼 있었다고 볼게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PRP에 대한 시스템 리뷰가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3년에. 그래서 PRP가 디스코제닉 PRP 인젝션이죠. 그래서 뭐 이거하고 밑으로 다 결과 좋은 걸로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결과가 이게 4면은 시그니피칸트 인프루먼트, 5는 컴페러티브가 있으면서 시그니피칸트 인프루먼트라서 많이 결과 좋은 걸로 나와 있었는데 아직 저희는 거의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알고만 있으시면 못하고요. SI 조인트는 결과가 좋은 걸로 되어 있고요. 스테로이드는 항상 스테로이드가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프로엔트 그룹이 해보니까 39명 중에 30명이 훨씬 좋았다. 좋았다는 게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근거로 취급할 수 있는 PRP 특히 SI 조인트 했는데 좋았다는 거고 PRP, SI 조인트 했는데 훨씬 좋았다. 케이스 2 이렇다. 근데 지금 PRP는 우리가 보수기 때문에 이거는 외국 논문이고요. 저희는 아직 안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충격파는 아까도 말씀하신 슈어 게이브를 하게 되면은 이쪽에 이제 근육을 풀어주고 리가멘트로 리제네레이션 시킨다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파라미터가 중요하죠. 사실 우리가 이제 실제 할 때 어떤 파라미터를 할지는 여기 보면은 0.15mm 줄로 했고요. 코일줄을 1000-1000 코일줄로 했고 월요일, 목요일 5주간 10번 제를 하고 했으니까 페인은 많이 좋아졌다. 그렇지만은 펑션은 비슷비슷했다. 하는 거나 안 하는 거나라고 하니까 페인에는 결과가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페인은 좋았는데 펑션은 비슷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형외과적인 관점과 재생학적 관점을 보면은 페인의 주요 원인은 저희는 신경이 약하다고 보지만은 제 생각은 불안정증 그다음에 치료의 중점은 신경 압박을 감압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지만 제 생각적으로는 인대 강화 불안정증을 극복한다라고 되어 있고 불안정증 우리는 도시적거든요. 막 3mm, 4mm 막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제 생각적으로는 캐치할 수 없지만 마이크로 모션 문자라고 그래서 그걸 치료의 중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컴플리입니다. 그러니까 스파이널 패널 컴프레션 스토리 저게 일반적인 정형외과 선생님들의 생각은 로베 버터페인의 어떤 패턴이 있고 이거를 감압하거나 인스타빌리티를 잡아주면서 좋아질 수 있다는 의미고요. 리가멘트 인스타빌리티 그룹은 주로 재생과학적인데 프롤로세라피나 PRP나 ESWT를 해서 그 리가멘트의 스테빌리티를 안정적으로 하게 되면은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아우르면서 하시면 환자에 대한 치료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